요즘 그 연구원으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2순위가 바로 이제 강남권과 도심권의 이제 꼬마 빌딩, 이제 작은 오피스 빌딩, 뭐 상가 건물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꼬마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YTN 고종환 TV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면 이 방송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늘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 경제에 비춰서 보면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이 60%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돼요. 자꾸 이제 우리나라만을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죠. 아시아의 경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와 경쟁에 있는 대만과 일본, 그리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1위니까 경제 성장이, 중국 이런 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미국하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뭐 유럽도 조금 유럽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주택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막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막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러고 있지만 이건 정말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특정 지역, 서울을 예를 들게요. 아파트가 먼저 올라요. 주거용이. 항상 경기가 회복될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했죠. 10년 주기설. 그러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오른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오르고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다음에 오르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오피스예요. 오피스? 업무용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요즘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대 업무 오피스 밀집 지역이 있죠. 오피스 밀집 지역이 중요해요. 이걸 업무 중심지라고 그래요. 근데 업무 중심지에 당연히 또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 달리 고액자산가들이 한다는 것, 근데 오피스 투자도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늘 말하자면 시기선택 슈퍼사이클을 보라. 그런데 지금 슈퍼사이클은 이제 회복기 내지는 상승 국면에 들었다. 그래서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살려는 사람이 무척 늘었다. 이게 오늘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꼬마 빌딩은 보통 그 실무상의 개념 정의가 30억에서 150억, 좀 많죠.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는 100억 이하, 50억 이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돈을 가지신 분들은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다주택자가 자식에게 증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뭘 또 주택을 또 삽니까? 그러니까 오피스를 사는 게 종부세나 이런 면에서 당연히 유리하고, 또 오피스 경기 변동 사이클을 보았더니 이미 글로벌 경기도 회복하고 있고 한국의 오피스 그 경기도 이제 회복기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거래량이죠. 이 투자 지역은 강남권, 여의도권, 그 다음에 도심권,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임대료가 중요하잖아요.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37,248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승세가 이어진대요. 공실률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른다면 뭘 의미해요?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피스 빌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 근데 꼬마 빌딩은 개념이 조금 더 세밀해요. 꼬마 빌딩은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1층은 상가, 2층은 뭐 오피스 또는 맨 위층은 주택까지 있는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 자금이 한 10억에서 30억 있는 분들은 아파트 대신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상권이 발달한 것을 보면 상가 건물로만 쭉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꼬마 빌딩은 오피스 빌딩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지속가능.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한 30%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 도심권에, 그러니까 도심이라고 그러면 업무지구와 가까워야 돼요. 서울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요즘 거기도 이제 빌딩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요즘 그 한강진역에 있는 쪽하고 한남 뉴타운, 이태원이 다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용산이라는 지역, 상권이 발달하는, 상권이 발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 지역이 지금 성수고, 연무장길 중심으로 해서 성수는 업무지구도 있고 상권이 발전한.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태원은 거기에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좀 주춤했지만 지금 서울시와 용산구가 노력을 해서 좀 최근에 좀 살아나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강진 옆에 있는 이런 지역들, 한남 뉴태원 주변이 앞으로 고급 주택이 들어서면서 상권도, 이쪽에 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샀던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보기로 삼을 만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도 요새 바로 빌딩을 사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소녀시대 윤화가 보니까 도산대로 이면에 그 청담동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2018년에 매입했는데 임대 수익률도 뭐 6%가 넘고, 현재 시세가 벌써 72억 원 이렇게 채권 재고에 해가지고 뭐 투자액이 한 40억에 샀는데 250억이 됐대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 7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봐서는 성공 사례다. 이건 지역을 잘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도 아파트 투자 못지않게 수익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김우빈 배우도 강남구 논현동에 2024년에 137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평당 뭐 1억 4천에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제가 볼 때 잘만 매입한다면 성공 사례가 된다. 결론, 강남에 꼬마 빌딩 사도 되나요? 오케이. 그런데 급매물을 노려라. 근데 강남의 급매물은 아파트와 달리 한 10%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5 내지 10% 정도 저렴한 것을 노려라. 그 다음에 도심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 오피스텔, 이 꼬마 빌딩, 오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의도는 비싸요. 매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영등포 쪽으로 꼬마 빌딩 오케이. 수도권도 그러니까 업무 밀집지가 어디예요? 판교나 뭐 광교 뭐 이런 지역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 이런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본다. 아파트만 주구장창 보지 말고 투자의 대상을 좀 넓히고, 또 세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임대 수익도 좀 고려한다면 꼬마 빌딩 오피스 시장도 지금부터 또 내년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